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범죄 근절과 마약 카르텔 조직 소탕을 위해 군부대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UCLA에 10억 달러 규모의 거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공식 입단하면서 LA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니폼 판매가 급증하고 환영 문구가 곳곳에 등장하는 등 지역사회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대형 비단뱀이 출몰해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특정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남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과 마약 유통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며 곧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월 대규모 폭력 조직 MS-13을 비롯해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베네수엘라 트렌데 아라과 등 총 8개 조직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경계에서 발생한 캐년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5분쯤 LA와 벤츄라 카운티를 잇는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불과 몇 시간 만에 5,000에이커로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 3,000명과 700여 채 건물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LA 카운티 북부 주민 14,000여 명에게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4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7대의 헬리콥터가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화씨 100도에 달하는 고온과 가파른 지형, 낮은 습도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화재 지역 접근을 금지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폭염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더위 경보가 발효 중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투싼,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폭염이 이번 주말 동부로 이동하며 5천만 명 이상이 무더위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텍사스주 댈러스, 캔자스주 위치타 등 중부 8개 지역에 더위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남서부는 최고 기온이 화씨 11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피닉스 지역은 어제 기온이 화씨 118도까지 올라 1895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9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뉴저지 러더퍼드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25년 된 유대교 회당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더퍼드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몬트로스 애비뉴에 위치한 베셀 회당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은 1시간 만에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건물 앞에 떨어진 전선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한 가족들이 잠자던 중 화재 경보 소리를 듣고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the fire alarm went off and my wife and I and 4 of our children were here and there was a fire alarm. We saw flames outside our window and we just grabbed the kids and ran out, and within minutes, the entire building was engulfed in flames. And we literally, thank God, we were saved by
literally minutes, seconds. 이번 화재로 인근 건물 3채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2024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UCLA에 5억 달러 규모 보조금 동결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보조금 동결 조치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두 번째 압박입니다. UC 시스템 제임스 밀리컨 총장은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은 UC 시스템을 파괴하고 학생과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우린 브라운이나 컬럼비아가 아니다라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에도 유사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하버드대와도 소송 중입니다. UC 측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부 연구진은 연방 판결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기업 오픈 AI가 새 모델을 출시했는데 IT 업계의 동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빠르면 1년 뒤쯤 상당수 개발 인력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모델 GPT-5가 탑재된 챗GPT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합니다. Create a beautiful and highly interactive web app. 2분여 만에 300줄 넘게 코드를 작성해내더니 곧 게임이 가미된 프랑스어 학습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Whoa, Oh, nice. I really voila.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몰라도 원하는 걸 설명만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You get access to an entire team of PhD-level experts in your pocket.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약 1년 반 뒤면 자사 AI 모델에 들어갈 코드 대부분을 AI가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짜야 했던 걸 AI가 대체할 거란 말입니다. 이 같은 AI의 끝모를 진화는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먼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를 AI 중심으로 재구성하겠다며 상반기에만 기술 인력 1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Say maybe 20-30% of the code that is inside of our repos today is probably all written by software.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줄줄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하청과 유지 보수가 전문인 최대 규모 인도 기업도 10,000명 넘는 인원을 해고하는 등 파장이 IT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AI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리서치와 감사 분야의 초급 직원들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부터 업무를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이 확정되면서 LA 한인 사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유니폼을 사려는 팬들이 몰리며 공식 기념품 샵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LA시도 환영 이벤트를 잇따라 마련하며 도시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 공식 기념품 샵입니다. 매장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마감 직전까지도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단 소식과 함께 고유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공식 입단식이 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유니폼 구매와 응원 준비로 분주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등번호가 적힌 저지입니다. 공식 매장에서만 하루에 100장 넘게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oday I've done about 50 jerseys, just me myself. But in total, I'm not even sure. We've done maybe 100 today, maybe more. I can't say for sure though. We open at 10, so it's been packed since then. Ever since actually yesterday, we had a lot of customers coming in to customize the Son jerseys. We have it available in Korean and English, so we've been doing both for both days. They're buying a lot, so you're spending roughly $250 to almost $500. I've seen someone spend over $1,000 on jerseys. They bought 7. A lot of people are coming to that game expecting to see him. Everyone's ready to go see him. 유니폼 일부 사이즈는 이미 품절됐고 등번호 프린팅을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왔는데 사이즈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예, 뭐 이 검은색 저지는 특히 한 라지 사이즈 좀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엑스라지도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킹을 맡겼고 1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반 기다렸는데요. 지금 저지가 너무 빠르게 팔리고 있어서 커스터마이즈로 박는데 태극기는 이미 다 나갔대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입성에 LA 한인사회가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LAFC 공식 굿즈와 구단을 보기 위해 미전역 한인들과 한국인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꿈만 같은 순간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진짜 LA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항상 꿈에만 갖고 가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쪽 LAFC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정말 흥분되고 너무 경기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건 한인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수의 입성에 LA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LA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메트로 로스앤젤레스는 LA 한인타운의 한 지하철역 표지판에 손흥민역이라는 명칭이 부착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른가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의 기대감을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 버스 전광판에는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한국어 문구까지 띄워졌고 LA 다운타운을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 한복판 빌보드에는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크게 걸렸습니다. I mean, I think everybody's excited. Anybody would be excited to sign like a marquee player who can bring that much quality to a side, especially an already quality side like LAFC for sure. So it says Los Angeles here and then welcome sun on the side of my head as well. So, I mean, for now, this is what I could do till they give me the okay to put his pictures on my head and make my head look even better with him on here. LA는 한인 교민만 32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내에서도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손흥민 선수의 합류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도시와 한인 커뮤니티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수도라 불리는 LA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어떤 역사를 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화이팅! 손흥민 선수 화이팅!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 최대 관광 도시인 라스베가스의 관광객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관광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1.3% 감소해 약 40만 명이 줄었으며 특히 캐나다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 호텔 점유율은 6.5% 하락했고 평균 객실 요금도 6.6% 떨어지는 등 관광 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복잡한 비자 절차, 높은 세금 등이 겹치면서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전통 카지노보다 온라인 도박을 선호하고 음주를 줄이는 문화가 확산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6m 길이의 비단뱀이 발견돼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일 테레사 산체스는 퇴근 후 주차를 하던 중 큰 뱀이 쓰레기통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지만 곧 살아있는 뱀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시 이 뱀은 입이 부어 제대로 벌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플라스틱 용기에 갇힌 채 버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 구조된 비단뱀은 입 안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구강부패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는 일부 대형 뱀과 독사를 기르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번 뱀도 불법으로 사육되다 유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일명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현재까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에서 6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이 중 10명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여름철 따뜻한 해안에서 주로 번식하며 덜 익힌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 48시간 이내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혈증과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폭풍이나 홍수로 비브리오균이 북쪽으로 확산되고 담수로 유입되면서 수영객과 해산물 애호가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가 감염에 취약하며 수영객 사이 감염 사례가 급증해 해안가 물놀이 시 상처에 방수밴드를 붙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로 유통된 일부 인기 피칸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나바로 피칸 홀딩스의 피칸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3만 파운드가 넘는 제품을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하고 긴급 리콜했습니다. 리콜 위험 1등급은 제품 사용이나 노출 시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위험 등급입니다. 이 제품은 텍사스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아칸소, 뉴저지를 포함한 5개 주의 상업과 소매업체에 유통됐으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유통된 피칸을 구입했다면 즉시 폐기하고 피칸이 닿은 냉장고와 도마, 조리대, 주방용품 등을 모두 세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본 부당이익을 8억 원대로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돈을 대는 이른바 쩐주로 단순히 방조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벌어들인 차익은 8억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김 여사는 약 13억 9천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약 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분석한 적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특정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른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의 규모 역시 특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는 공표와 비공표를 합쳐 50여 회, 그 가치는 2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표 여론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비공표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의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샤넬 가방과 천수섬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친윤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대선 지원을 제안했고 실제로 선거도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특검이 찾아낸 고가의 물건 중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대만의 한 경매에서 한국인에게 낙찰된 뒤 서울 인사동의 화랑으로 팔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귀금속과 현금 외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고가의 물건 중 하나는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프롬포인트 연작 가운데 하나로 진품 감정서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작품은 대만의 한 경매에 올라왔던 그림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이모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그림은 얼마 뒤 미술시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이 그림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작품은 당초 장모집에 있던 것이 아니라 김진우 씨 집에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특검에 출석한 김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림과 기중품을 장모집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1970년대 초부터 연작으로 발표한 프롬포인트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가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012년에는 경매에서 24억 원에 낙찰된 작품이 있고 2021년에는 22억 원에 팔린 작품도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비실명 거래를 하기가 어렵지 않아 미술품은 종종 자금 세탁의 경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서울 인사동 화랑을 거쳐 어떤 경로로 김진우 씨에게까지 흘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예술 관련 사업을 했던 만큼 실제로 거래를 했거나 그림을 받은 사람이 김 여사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작품들이 여러 차례 위장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진품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구치소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2차 집행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니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납치, 불법 체포, 감금 등의 용어를 써가며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들에 대해 법기술을 동원한 압박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버티는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와 특검 측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고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님에도 피의자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료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팔과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수입이 없던 시절에 약 3년간 칼프레시, 즉 푸드 스탬프를 받았고 지금은 67세로 소셜연금과 401k에서 나오는 연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약 87만 달러 정도 되고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받았던 칼프레시를 다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집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칼프레시는 원칙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복지 혜택입니다. 칼프레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떤 재산이 생기더라도 과거에 받은 칼프레시 금액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즉 집을 판다고 해서 과거 수급 금액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당시 신청서에 집이나 자산을 일부러 누락했거나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집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제 분야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원래 구입 가격과 보유기간입니다. 미국 세법상 1차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직접 거주한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 기준으로는 25만 달러, 부부 공동으로는 5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40만 달러에 구입해서 지금 87만 달러에 판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47만 달러입니다. 그중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비과세가 되고 남은 22만 달러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15% 또는 20%의 장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주별 세금에 따라 추가로 메디케어 세금 3.8%까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소득이 크지 않다면 일부는 0% 또는 낮은 세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에이전트 비용 등 거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실제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프레시 또는 푸드 스탬프는 정당하게 받으셨다면 갚을 필요는 없고 집을 파실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큰 세금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